꽃씨와의 여행.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효동이는 학교에서 민들레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자, 이 씨앗이 예쁜 노란 민들레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을 주고 햇볕도 보여주고 보호해줘야 해요. 맞았어. 민들레는 후 하고 날아가기 전까지 조심조심 보살펴줘야 한단다. 씨앗을 심은 후 효동이는 책상에 엎드려 민들레가 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노랗고 부드러운 꽃잎이 햇빛 아래 살랑살랑 피어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조용히 눈이 감겼어요. 눈을 뜬 효동이는 아주 작아져 있었어요. 손바닥보다도 더 작아진 효동이는 하늘을 날고 있는 흰 민들레 꽃씨 위에 올라타 있었어요. 우와, 진짜 민들레 꽃이야.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안녕? 나는 네가 아까 화분에 심은 민들레 씨앗이야. 이제 너랑 같이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우와, 어떤 특별한 여행이야? 나보다 먼저 아주 소중하게 보호받았던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가 성장하는 여정을 함께 해볼 거야. 정말? 그 아이가 누군데? 바로 왕엄마야. 하늘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조심히 보호해주신 분이야. 하늘 부모님이 왕엄마를 보호하셨다고? 응, 생각해보면 왕엄마가 위험하실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늘 무사하실 수 있었어. 오늘 나와 함께 그 순간들을 가볼래? 좋아. 민들레 꽃씨는 효동이를 태우고 밤하늘을 천천히 떠다녔어요. 이제부터 보여줄 장면들은 어린 시절의 왕엄마가 걸어온 여정이야. 모든 꽃은 피기 전까지 누군가의 정성과 기다림 속에 자라나는 법이거든. 아직 피지 않은 꽃처럼 작고 여리셨을 그때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세심히 보호하셨는지 함께 지켜보자. 첫 번째로 펼쳐진 장면은 산속 마을의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외할머니와 대모님 그리고 어린 왕엄마는 깊은 고민 끝에 짐을 싸고 있었지요. 원래 왕엄마 가족은 북쪽에서 신령한 기독교 신앙을 하며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남한에 있는 외삼촌 홍순장님의 전보가 도착했어요.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외삼촌이 남한 군대에 입대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공산화되는 이북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하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과 함께 가족은 결국 남하를 결심했어요. 각자야, 고독 챙겨라. 오늘 밤 우리는 길을 떠난다. 왕엄마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지만 하늘 부모님은 그 작고 여린 발걸음을 계속해서 보살피셨어.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보자. 두 번째 장면은 38선을 넘기 직전의 밤이었어요. 왕엄마 가족은 야밤을 틈타 안내자와 함께 조용히 국경선을 넘고 있었지요. 인민군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난 후라 마음이 몹시 조심스러웠어요. 이제 김일성 노래 안 불러도 되지요? 남한 노래 부를래요. 왕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고향의 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그때였습니다. 덤불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총을 든 남한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미 방아쇠에 손이 걸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은 군인들은 총을 들지 않았어요. 노랫소리로 인해 이들이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지요. 이 노래는 총 내려. 이 가족 남쪽 사람들이야. 그냥 보내드리자. 만약 왕엄마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군인들이 그들을 오해하고 위협했을 수도 있었어요. 와, 진짜 왕엄마의 노래가 목숨을 구한 거구나. 그래,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 하늘 부모님이 왕엄마 마음속에 넣어주신 보호의 씨앗이었지. 민들레 꽃씨는 다음 장면으로 효동이를 이끌었어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낯선 땅에서 의지할 사람 없이 걷던 그 길은 어린아이에게 너무도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었지요. 외할머니와 대모님은 간절히 기도했고 왕엄마도 마음속으로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식량도 부족하고 잠자리는 춥고 불편했지만 왕엄마는 조용히 견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듯한 만남이 찾아왔어요. 길을 걷던 가족 앞에 우연히 외삼촌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외삼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혹시 홍순정 중위를 찾으신 겁니까? 용산 육군본부에 계십니다. 외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마침내 가족은 용산에서 외삼촌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왕엄마는 갑자기 나타난 외삼촌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가 눈물을 머금고 달려갔어요. 외삼촌도 놀란 얼굴로 왕엄마를 끌어안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누님, 학자야. 이렇게 내려왔구나. 그 순간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보호가 실현된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인도였구나. 맞아. 절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늘 부모님은 항상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민들레 꽃이는 바람을 타고 효동이와 함께 또 하나의 기억으로 날아갔어요. 이번에는 전쟁의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던 어느 날의 이야기였어요. 왕엄마의 가족은 외삼촌과 함께 비단을 떠나 한강다리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리에 몰려 있었고 언제 폭파될지 모른다는 긴박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자, 어서 빨리 타세요. 시간이 없어요. 외삼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군용 트럭에 태우고 한강다리를 건넜어요. 차는 마치 시간과의 경주처럼 달렸고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리를 무사히 건넌 바로 그 순간 꽝!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며 뒤따라오던 다리가 무너졌어요. 연기와 먼지가 뒤엉킨 그곳에선 더 이상 누구도 건널 수 없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맞아. 그 순간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상상도 안 되지. 하지만 하늘 부모님은 왕엄마가 무사히 건너도록 딱 그때를 준비해 주신 거야. 진짜 보호하신 게 맞았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어도 하늘 부모님은 지켜주고 계셨구나. 민들레 꽃이는 다시 하늘을 날며 효동이를 마지막 장면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전쟁이 길어지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병으로 고생할 때 왕엄마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따뜻한 옷도 배불리 먹을 음식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늘 하늘을 향하고 있었지요. 대모님은 왕엄마의 이마를 자주 만져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오늘도 열이 없구나. 다행이야. 이 아이는 꼭 건강히 자라야 해. 놀라운 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왕엄마는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큰 품 안에 안겨있는 것처럼 어떤 위험도 다가올 수 없었지요. 우와, 다른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었는데 왕엄마는 괜찮으셨던 거야? 하늘 부모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늘 왕엄마와 함께 하신 하늘 부모님이셨어. 민들레 꽃이와 함께한 여행이 끝나갈 무렵 하늘은 점점 밝아졌어요. 효동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어요. 하늘 부모님은 정말로 왕엄마를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위험했던 순간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함께하고 기적처럼 길이 열렸어. 그래, 왕엄마는 아직 피지 않는 성장기의 꽃이었으니까 하늘 부모님은 그 꽃이 안전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조심히 끝까지 지켜보셨어. 효동아, 너도 지금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에? 정말? 응, 하늘 부모님께서는 너의 부모님을 통해 너를 보호하고 계셔. 네가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참 부모님과 함께 많은 사랑으로 너를 돌보고 계시단다. 그럼 나도 하늘 부모님께서 지켜주시는 중이구나. 나랑 함께하고 계신 거구나. 그렇게 효동이는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하늘 부모님은 지금도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품고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효동이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햇살이 창문 너머로 살짝 들어오고 있었어요. 꿈이었잖아. 그런데 진짜 같았어. 나도 하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효동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화분 속 민들레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